여자 배우 두 분, 미주랑 수연. 그분들이 첼로 연주를 할 때 못 켤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진짜로 근데 혼자만 낑깍낑깍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오케스트라 소리가 워낙 웅장해서 그 한 명의 끼까끼까는 다 묻어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영화 다 동시입니다, 저게. 다 동시로 한 거예요. 예, 그래요? 예. 그 안에 미세하게 들어보면 끼까끼까가 있어요. 관객 질문들, 재밌는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반응이 너무 재밌습니다. 영화에 대한 리액션들 올려주신 게 너무 재밌는데요. 일단 반전의 반전이 너무 놀랐다. 원작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고요. 결말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많으셨는데 방금 이야기 나눈 데서 어느 정도 가름을 하셨길 바랍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연이 중간에 학창시절 선생님이 휠체어를 밀면서 호숫가에서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있잖아요.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장면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그 어떤 그러니까 수연 조여정 배우라는 그 물리적 자체도 작고 마르고 어떻게 보면 귀염상이고 그런데 그런 작고 가냘프고 귀염상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그 전조를 한번 보여주고 그 사람이 사육해 나가는 이 두 사람을 보여주는 게 그 지배의 그 권위성 뭐 그런 거를 돋보이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랑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얘기를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조여정 입을 통해서 조여정이 드디어 행복한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좀 완벽하게. 그래서 그 행복한 집을 이룬 조여정의 어떤 승리감,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사실. 거의 죽을 뻔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바라고 찍은 씬입니다. 저는 휠체어를 끝에서 딱 세우잖아요. 여기가 이 사람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밀거나 미는 신용을 했으면 그건 하수지만 거기서 딱 멈추면 자기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굉장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리액션입니다. 질문 아니고요. 성진이 양념을 적셔서 고기를 굽는 스킬이 굉장했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는 걸 보면 정말 세세하게 영화를 다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김지연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지휘자 역할을 맡으시게 됐는데 연습은 얼마나 하셨나요? 본인의 지휘 연기엔 어느 정도 만족하세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처음에 두 친구 첼로를 배워야 되니까 지휘 감독님이 지휘자 사실 처음에 좀 쉽게 생각했어요. 뭐 지휘자 영화 드라마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감독님이 그래도 좀 실제 지휘자처럼은 아니어도 지휘자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서 영화 촬영 전에 한 3, 4개월을 배웠는데 사실 제가 클래식을 평소에 이렇게 듣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솔직히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슈베르트 음악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아는 거는 지휘자가 이 많은 오케스트라 분들의 음악이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 소리가 바이올린인지 첼로인지 전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음악이 잘 몰라서. 근데 지휘자는 이 음악이 뭔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박자 미리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디렉션을 줘야지 이제 음악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음악도 숙지해야 되고 그런 지금 이 나오는 게 이 바이올린 소리가 제가 바이올린한테 먼저 가서 이걸 해줬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쉽게 생각했다가 너무나 어려웠고 이제 감독님한테 여기서 부탁드린 게 감독님 제가 지휘가 좀 틀리더라도 알아서 그냥 이 오케스트라 분들이 알아서 정상적인 연주를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오케스트라 분들은 연기자분들이 아니잖아요. 지휘자만 보고 평생을 연주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휘를 하다 틀리면 촬영할 때 틀리는 거예요. 음악이 느려지고 빨라지고 그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저도 그래서 괜히 지휘자가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 또 관객 입장에서 너무 궁금했던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클럽에서 춤추고 뭐 이런 씬 음악 들으면서 그게 실제 촬영할 때는 음악을 안 틀거든요. 예, 그 오디오가 물려서 그냥 음악 없이 막 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후반 작업으로 음악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여자 배우 두 분 미주랑 수연 그분들이 첼로 연주를 할 때 못 켤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진짜로 근데 혼자만 낑깍낑깍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오케스트라 소리가 워낙 웅장해서 그 한 명의 끼까끼까는 다 묻어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영화 다 동시입니다. 저게 다 동시로 한 거예요. 예, 그래요? 예. 그 안에 미세하게 들어보면 끼까끼까가 있어요. 네, 오늘 뭐 고급 표현부터 끼까끼까까지 여러 표현이 난무하는 자리입니다. 또 재미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 바깥의 이야기를 상상하신 분의 질문입니다. 마지막에 밀실에 미주를 가둬놓는 것에 대해서 성진이 어떻게 동의를 하게 됐을 거라고 그 과정을 상상하셨어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아까 얘기하던 거 연장선상이겠지만 성진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가자는 친구인 거잖아요. 그만큼 되게 무서운 친구고, 하여튼 저는 촬영하면서 얘네 셋 다 진짜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진짜 무서운 애들이다 하면서 저는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도 성진이 미주한테도 진짜 괜찮아 너도 행복한 거지 한 번 정도는 확인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마음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성진의 마음이. 그 이제 그 수연이 나오고 나서 뭐 식구좀 뭐 좀 먹어 난 경찰서 갈게 하니까 수연이 아니야 괜찮아 뭐 나 배고파. 그때부터 수연이 화장실로 들어갈 때까지 그 사이 공간에 송승헌이 한 자잘한 연기들, 잔 연기들은 송승헌 영화사에 남는다고 저는 자부해마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묘하고 용서받았다. 하나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화이팅하면 진짜 예쁨 받을 수도 있다. 미주는 뭐 지가 알아 하겠지 뭐 이런 그 모든 감정을 그 사이에 옷 벗겨주면 이렇게 털옷 벗기면서 승헌이 그 미묘하게 표현해 나가는데 촬영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장면 놀랍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왜 몸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메리카노 사와 하면 사오고 김치찌개 시켜하면 시키는 사람이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뭔가를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밉고 싫고 뭐 당황스럽고 싫은데 일단 몸은 옷 벗겨주고 이렇게 김치찌개 시켜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배우가 그만큼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나오는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비위를 좀 맞출 거면은 뭐 참치 아니면 돼지고기 김치찌개 물어볼 줄 알았는데 물어보지. 그런 디테일이 좀 참치 다 시키는 거. 신상현님께도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3명 중 가장 나쁜 빌런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가장 나쁜 빌런? 저는 성진인 것 같아요. 예. 적어도 두 사람만의 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따름의 역사가 있고 추억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의 뭔가 당위성이 있는 듯한데 성진은 비교적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무던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런 컴플렉스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좀 발현된 게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교적 좀 착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아예 막 대놓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실제로는 또 뭐 뒤끝도 없고 무던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제일 무서운 사람은 성진이다. 감독님께서도
제가 연기 촬영할 때 감독님 성진은 뭐죠 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원하는 건 저 사람 속을 알 수 쟤 뭐야 의문스럽다 그 표현이 감독님 그때 해주셨는데 제 속을 모르겠는 애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아 의문스럽다 아 참 별로다 이 친구 그러니까 감독님이 원하는 성진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화낼 상황에서도 화도 안 내고 끝까지 누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성진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연기할 때. 오늘 저희는 확실하게 송승헌 배우님은 성진 같은 타입이 정말 별로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입을 하고 갑니다. 수연이 밀실에서 미주와 성진의 관계를 보고 오열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오열의 이유가 성진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클까요? 미주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클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신 관객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쓸 때 또 찍기 직전에 제가 생각했던 건 5대5였어요. 성진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또 미주에 대한 막 분노, 이게 반반 섞인 수연의 연기를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사람들은 그 바깥 장면이 뭐 블루되고 이제 치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수연을 위해서 다시 또 찍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추구했던 게 이 미주랑 성진이 번거롭고 힘든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부탁했던 이유가 수연이 막상 보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실제 보면. 근데 수연이 실제로 보더니 미주 8, 성진 2로 바뀌더라고요. 그건 서로 약속이 없었거든요. 수연이 하고 들어오더니 나 미주 건드리는 거 너무 싫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다 몰입할 수 있는 배우들이라 몰입하니까 완전히 그 메커니즘이랄까 그 균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의 직감과 선택을 믿어주신 것도 아주 그 선택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공간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질문들도 올라와 있는데 집 인테리어 후에 책장은 그대로라면서 이 과거의 장면을 설명해주는 장면에서 선생의 선친께서 731 부대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731 부대를 이야기하시는 의도가 특별히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인류 역사상 잔인한 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친이 그 안에서 그 잔인했던 기억을 반성도 하지만 또 그때를 쾌락으로 느끼기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밀실과 바깥이 그 경계 또 그 경계를 서로 넘나드는 이게 죄악과 쾌락의 그 경계선 아닐까? 그러니까 넘어가면 죄악도 느끼고 쾌락도 느끼고 이런 경계로서 제가 채용했던 것 같습니다. 탁월한 그 역시 설정인데요.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이 영화의 가장 큰 빌런은 그 선친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데서 이러려고 저런 공간을 만들고 아내랑 딸들 훔쳐봤을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이 생각을 잠깐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영화 밖의 상상력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수연의 엄마가 수연을 찾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혹시 두 분께서는 촬영하시면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생각에는 어머 기집애 그러고서는 바로 쇼핑 갔을 것 같아요. 그 대사도 지금 문득 생각에 너무 재밌었어요. 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내가 죽어도 그 다음날 카드를 쓸 나이인데 카드를 쓰지 않는다는 걸로 뭔가 의심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수연이라는 캐릭터의 또 한 부분을 보여주는 대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평을 해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장면들이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지만 신선한 스릴러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히든 페이스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 분이 생각하는 각자의 히든 페이스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밝혀주실 수 있는 선에서 세 분의 히든 페이스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히든 페이스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철봉이 있었는데 저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자리에 앉는 거는 생각도 못했고 한 대여섯 사람만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항상 애들이 축구하고 놀고 그럴 때 저는 이유 없이 철봉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해가지고 애들이 슬슬 집에 가면 저도 철봉에서 내려와서 집에 왔는데 아주 긴 세월이 흘렀지만 제 DNA 저 뒤쪽에는 그 철봉이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하는데 저의 히든 페이스는 외톨이입니다. 저는 방금 답변 들으면서 감독의 답변은 굉장히 영화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담의 바통을 송승헌 배우님께 넘겨봅니다. 히든 페이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인간 송승헌의 히든 페이스요. 지금 감독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주신 게 말 안 하면 우리가 말할 거야 라고. 글쎄요, 히든 페이스. 글쎄, 저는 뭐 인터뷰를 통해서도 하고 굉장히 숫기 없고 낯을 많이 가리고 이런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송승헌이라는 친구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뭔가 오래 걸리고 친한 친구, 지금도 뭐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고 새로운 만남 20대 초반에 송승헌 배우를 시작할 때 송승헌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선뜻 그 무리에 끼지 못하고 이렇게 말이 없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오해도 받고 저 새끼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뭐 막내 놈이 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성격도 안 되고 근데 뭐 지금은 나이가 뭐 20년 연기 시작한 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적응을 해서 제가 완전 아이라 그러나요? 완전 내성적인데 이것도 많이 변해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뭐라 그럴까? 사회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송승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동엽이 형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아직도 너무나 기억하는 게 제가 남색 여셋을 촬영을 하고 정말 원하지 않다는도 웃긴 얘기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어느 날 1, 2주 후에 MBC 방송국에서 연기를 하고 있게 된 송승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아는 것도 없고 잘 못하고 첫 녹화를 하는데 진짜 세상 들을 수 있는 욕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 새끼 뭐야부터 어디서 나타난 놈이야 뭐 이렇게 돼서 그런 저를 동엽이 형이 첫 녹화 MBC 목요일날 첫 목요일 세트 촬영을 하고 시동엽 선배가 정말 완전 신인 저를 너 따라와봐 그러더니 좀 때리는 줄 알았더니 형이 진짜 자기 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 소주를 사주면서 너 오늘 힘들었지? 너 어떤 줄 알아? 야 근데 난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나도 똑같았어 너처럼. 나 SBS 신인 개그맨 지금은 형이 뭐 이렇게 뭐 스타고 뭐 사람들이 뭐 나도 너보다 더 많은 욕을 먹었고 그래서 그런 날이 있는데 너 오늘 되게 고생했을 거 알겠는데 좀 더 열심히 해봐. 난 그게 저한테는 그때는 하늘 같은 선배였고 스타였는데 내가 오늘 아주 신동엽 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날을 잊지 못하고 저는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는 형이고 그런 형의 그때 마음이 얘기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를 했던지 그런 것처럼 송승헌은 대외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뭔가 그래서 좀 더 뭔가 이렇게
바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사실 좀 긍정적인 사람처럼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있는 송승헌과 뭐 대외적인 아는 사람들의 송승헌 좀 달라고 오래된 사람들하고 있을 때와 오래된 사람들하고는 장난을 잘 치는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면 너무나 차가운 사람이 되는 송승헌이고 그 간격이 조금은 작아졌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옛날 얘기도 갑자기 생각나고 왜 그런 게 질문의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게 생각나네요. 승원이도 우리 감독님처럼 히든페이스 외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조금 그런 게 있었죠. 저는 뭐 저희 히든페이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되게 무서운 표정을 한번 봤는데 아까 영화 보면서 약간 그게 생각나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혼자. 우리 아들이 지금은 이제 중2인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뽀뽀하고 막 보려다 뽀뽀하고 그럼 막 되게 아빠 하면서 같이 막 웃고 그래서 그냥 아빠가 뽀뽀해주면 항상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크고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뽀뽀하고 아빠 갔다 올게 아빠 하더니 근데 제가 한번 다시 뒤돌아봤는데 여기서 제 뽀뽀한 데를 이렇게 닦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찝찝한 얼굴 하면서. 근데 아까 마지막 장면에 조효정이 갔다 올게 딱 하고 여기 닦는 거예요. 여주인가 그래서 와 저 디테일 야 너무 예술이다. 그리고 밀실로 들어가는 장면 보면서 우리 아들의 히든 페이스를 아까 여정 씨를 통해서 다시 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냥 제가 살면서 가장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때 그 표정이 기억나요. 그 얼굴이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집에서 뭐 걸어서 한 15분 이렇게 되니까 집으로 전화해서 뭘 갖다 달라고 해서 제가 엄마가 이거 갖다 줘. 저도 그때 한 4학년이었나? 갖고 가서 가끔씩 그 학교를 갔기 때문에 교무실이어든지 아버지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이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갔는데 안 계셔가 저쪽 가다가 교무실 쪽 앞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요. 보니까 교감 선생님인지 어떤 분한테 아버지가 혼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봤는데 아버지가 막 굽신굽신거리는 모습, 신 선생님, 뭐 이런 소리 들었는데 잘 모르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버지는 산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 산이 다 그냥 산사태가 나서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뭐 말로 형언하기 힘든 정도의 어떤 그런 공포, 슬픔, 그래가지고 혹시 아버지가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걸 알게 되면 아버지가 너무 곤란하실 것 같아서 빨리 나와서 근데 그냥 계속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펑펑 울고 수도가에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줘야 되니까 내가 운 흔적이 있거나 뭔가 눈치를 채게 되면 아빠도 또 당황하실 것 같아서 세수를 하고 가장 천진난만한 얼굴로 거울을 몇 번씩이나 보고 나중에 갔더니 아버지가 교실에 계셔서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하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는데 그때 어리지만 굉장히 대견스러웠고 그 얼굴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그 순간이 너무 괜찮았던 그게 제 우리가 이 사람의 유머를 한 번도 불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 뭔가의 본질을 지금 답변에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영화이지만 영화관이라는 게 다른 영화 상영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 미처 놓치신 부분이 있으셨거나 영화 좋으셨다면 이제 막 개봉한 히든페이스에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어떤 걸 무언가를 소개할 때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저 식당이 맛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가 너무 간이 세서 싫을 수도 있고 뭐 특히
특히 드라마나 영화나 작품을 누구한테 권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일을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히든 페이스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저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분들께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엽이형과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뭐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하고 싶지만 또 현실 시간이 그렇게 물론 어떤 영화든지 호불호가 없을 수는 없는데 제가 했던 어떤 작품보다도 히든 페이스의 관람 후 평이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어디 CGV인가요? 그 에그 지수 이런 게 보통 9점 몇이 나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기분이 좋고 간혹 어떤 분들은 포커스가 좀 홍보 마케팅이 노출에 좀 이렇게 나와서 그런 영화인가 했다가 사람들이 왔다가 이 영화를 보고는 그게 아니네 너무 놀라고 또 재밌게 봐주신다는 평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너무나 기운이 나고 힘을 내고 있는 저희 영화팀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행복한 기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뭐 전에 이렇게 셋이 술 자서간 적이 있는데 그날 송승헌이 되게 부러웠어요. 저렇게 누굴 사랑해주는 형이 있다는 거는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구나 그런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랑해서 승헌을 사랑해서 혹은 이 영화를 사랑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잊지 않고 또 이 영화도 열심히 홍보하고 또 다음 영화도 더 새롭고 또 여러분의 사랑받을 수 있는 영화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엽과 송승헌은 히든 페이스에서 수연과 미주 같은 관계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게스트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